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나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채팅창으로 요약 정리된 내용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해서 방향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홈페이지가 됐던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가 됐던 이쪽에 무료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채팅창으로 할 때는 궁금한 점, 간단 명료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들에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맥락을 잡아주는데 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으로 하시던 아니면 이메일로 하시던 저에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조금 이혼을 했던 아니면 이혼을 생각하던 또는 재혼을 했던 재혼을 생각하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갈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점검을, 그리고 내가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나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돼 있다라고 할 땐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뭔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거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 준비를 어떻게 가고 재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혼 심리는 어떻고 재혼 심리는 어떻고 하는 심리적 관점에서,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는 거,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관련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이 방법론에 관련되는 거.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렵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 문제에 관련되는 것만, 당면한 것만 해결하고 그것을 그냥 마치 행복하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혼 재혼을 그냥, 이혼 재혼도 어차피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가십거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고 상담사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됐던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혼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인생 자체가 쉽다는 뜻인데 인생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알면은 의외로 내가 해결해 가면서 즐겁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또한 인생인데,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내 인생도 아니고 너의 인생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가면서 내 삶이 마감되어 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최소한 방법에 관련되는 것 쪽,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눈, 방향을 정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이유가 마음 유전자에 있나요? 왜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키워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마음 유전자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속마음을 만드는 그런 유전인자 코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마음 유전자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을 낳은 것과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은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 아이를 갖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즉 한마디로 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건강해 가고 정말 함께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임신에 관련되는 게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함께 가는 인생을 갈 때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아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아이를 갖고 싶어지는 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살아갈 땐 나 혼자만 행복하고 즐겁자라고 할 땐 자식 따위는 필요 없어요. 자식이 왜 필요해요?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한데,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아이들이 왜 필요해? 불편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남들 보니까 뭐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자기 인생 다 날리고 있더만,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아이 안 낳겠다, 아이 안 낳으려면 결혼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에 관련된 그게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이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게 되면 아이가 불필요하게 되고,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는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축복이 됩니다. 그 아이가 행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인간 따위는 관심, 너와 함께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이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는 내가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느냐, 삶에 대한 인식을 나만 위하는 걸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간으로 가면서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을 벌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도 또 이렇게 가정과 함께 보호하면서 함께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때는 아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도 결국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자 할 때 갖고 싶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아이를 꼭 굳이 갖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사람으로서 나만 행복을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부부끼리도 우린 절대 아이 낳지 말자,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자, 그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할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갖자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아이를 갖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키워야 하는,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몰라서 힘들게 키우는 것 뿐이에요. 왜? 힘들게 키우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힘들게 키우게 됐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만 알려주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을 거의 알려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귀엽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장을 해나가, 아이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아이와 행복하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행복이라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아이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가 사회적으로 어려워졌다든가 또는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또는 상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가면서 행복하게 아이와 함께 가질 못하고 결국은 어렵고 힘들게 키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즉, 인간으로 살아오다가 몰라서 이제 아이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막 후회가 되는 거야. 아이를 낳은 거를. 원래 안 그랬잖아요. 임신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 출산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 요만할 때 뭐 하나 입혀주면 이거 하는 거를 보면 어떠셨는데요? 아이는 그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후회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거였는데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왜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부모가 내가 아이를 너무 힘들게 키웠어. 그럼 아이가 나중에 어차피 키웠으니까 아이가 나중에 결혼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 안 낳는 것도 괜찮아. 또는 연애만 해. 결혼 안 해도 돼. 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지 마. 그거 생각보다 힘들어. 그러니까 뭐를 해요?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너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연애만 해. 연애할 때는 뭐예요? 상대 관심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살으라고 부모들이 가르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함께 행복하게 가는 데서 문제 생기는 것들을 극복해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련된 걸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걸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다,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나름대로 뭐 방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 때문에 못하는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또 힘들게 하지, 그 다음에 또 주변이 또 힘들지, 그래 아이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첫째 모른다는 거, 두 번째는 내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냐? 행복하게 아이를 낳는 거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는 아이가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나에게 아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게 매우 강력했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내 상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부정하고 싶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즉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이혼 상담, 재혼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혼했기 때문에, 재혼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혼하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재혼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라이브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여자인데 만나고 있는 남친은 연하의 이혼남입니다. 자식은 없는 상태인데 재혼하면 어려울까요? 50대 여자는 미혼입니다. 자, 50대 여자인데 미혼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연하인데 이혼한 남성입니다. 자, 이럴 때 물론 남성에겐 자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식이 없다는 뜻은 내가 키우고 있지만 키우고 있지 않는 거냐의 차이는 있지만 아예 없는 걸로, 그래서 이혼은 했지만 전처에 관련되는 소생에서도 자식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함한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중요한 건 내가 50대인 여성인데 미혼 여성이에요. 50대가 될 때까지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일에 또는 공부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어딘가에 매우 몰입이 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즉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가치 추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즉 경제적 가치가 됐던, 사회적 가치가 됐던, 또는 관계적 가치가 됐던 어떤 가치를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나이가 우리가 왜 골드미스 같은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뭔가를 진행을 해온 분들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연애라든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성공하는 거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50대인 이제 미혼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어떤 연애와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심리를 내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 30대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또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실패도 하기도 하고 연애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20대, 30대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들고 답답하지만 연애하다 헤어져도 힘들거든요. 힘들고 답답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와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대를 넘어가고 50대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연애를 한 번 하다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인생 전부에 맞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지금 나에게는 연애 심리와 그리고 결혼 심리에 관련된 즉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일단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내 감정대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감정대로 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배워가는 과정치고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말로 연애할 수 있고 연애하면서 이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하고 하는지 내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아는 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친이 이혼남인데 남친과 재혼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고 결혼에 남친이 재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1우선은 나에 관련되는 심리 상태에 대한 게 먼저 중요해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크게 올까봐 미연에 그거를 예방을 하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연애 경험도 없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경험도 없고 크게 많지가 않다. 있더라도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는 건 잘못된 것도 알면 알수록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건 이렇구나. 즉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이 없으면 경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경험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나에게 더 큰 매우 강력한 트라우마를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에 맞도록 내 나름대로 심리가 그만큼 성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일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업무관계 또는 내가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인간관계는 많이 있었지만 진짜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에 함께 가고 있는 사랑에 관련되는 그런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 쪽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먼저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지금 내 상태, 내가 쭉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내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떤가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은 지금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를 바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연애 상담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로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 일단은 나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 지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연하의 이혼남입니다. 자, 나이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연하면 어떻고 연상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혼남이라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 연한데 이혼남이야. 그럼 이 남성이 이혼했던 사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혼 사유가 있을 거고 이혼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남성에 관련되는 살아온 행태가 있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이 남성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심리 상태,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조정해 가면 되지만 심리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또는 그 전에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강력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심리 장애가 있다든가 중증 심리 장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혼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이혼남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만 조율,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혼한 남성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연애를 하고 우리가 이걸 바꿔가고 필요한 거는 바꿀 건 바꾸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맞출 건 맞추고 그러면서 재혼을 했다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무조건 불행해져요. 왜? 모르니까. 그게 내 인생을 왔다 갔다 그러게 한다면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내가 재혼을 생각할 정도의 이런 개념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나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혼한 남성의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요 두 개에 관련되는 기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혼한 남성에서 뭘 이렇게 봐야 되고 하는 걸 알려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일단 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상대 남성을 알아야 되는 거, 요거를 조화롭게 조율만 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혼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어떤 거를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 선이다? 그럼 재혼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상세하게 나름대로 상담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 신청서를 보게 되면 무료 이혼 상담 또는 무료 재혼 상담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그 남성에게는 이혼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분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초혼 결혼 상담이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재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혼의 심리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본인은 초혼이지만 예를 들어 상대 남성이 재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재혼 심리도 알아야 되고 결혼 심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상대 남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요거를 기준에다 근거에다 두고서 라이브 우리가 심리 상담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땐 재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번 재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남성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상태가 어떤가 라는 것을 먼저 그리고 지금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이혼 남성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팩트들에 대한 것들을 쭉 작성을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상담이 이메일로 갈 때 좀 디테일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좀 세부적으로 가려면 메일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상대는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은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내가 먼저 갖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이혼한 남성이다 그러면 이혼한 남성에 관련되어 있는 요거에 대해서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이냐라는 것을 찾아가야 재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혼이다 재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조종을 하면서 가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즉 재혼의 심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왜 이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이렇게 될 때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재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혼 준비. 그러면 재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재혼했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왜 그거는 나와 상대에 의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문제를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러면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걸 찾으라는 게 바로 준비기간이거든. 그리고 그 준비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진짜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거기에 기준에 맞도록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 내 심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또 겪겠죠. 그러면 겪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준비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혼 심리, 재혼 심리 이것도 만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미래는 정해진 거예요. 불행한 인생밖에 답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행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방법도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심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으로는 포괄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하는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일단 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또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한번 이메일로 왔던 상담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둘 다 재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다 큰 빚을 졌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제 탓으로 몰면서 크게 싸우기를 반복하다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14살의 딸은 저의 소생이고 11살의 딸은 남편의 소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는데 참 이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제 나의 어려운 점도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된 거지만 지금 아이 문제도 이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둘 다 재혼입니다. 즉, 아내인 경우에도 이혼 후에 재혼을 한 경우고, 그 다음에 남편도 이혼을 하고 재혼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아내인 경우에는 이혼할 때 딸을 데리고서 이혼을 해서 양육을 해가면서 살아오고 있었고, 남편도 딸을 데리고서 양육을 해오면서 살아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편, 그때 당시에는 이혼한 남성을 만났겠죠. 딸 하나를 둔 이혼한 남성, 딸 하나를 둔 이혼한 여성이 딸 하나를 둔 이혼한 남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도 또 괜찮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재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갑자기인지 아니면 그 전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뭐 요즘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이런 투자 저런 투자 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빚이면 괜찮은데 큰 빚이라면은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다 까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졌다는 얘기. 이게 가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크게 발생되는, 그럴 땐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큰 빚을 딱 지게 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은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어디 비빌 데도 없어요. 어디 뭘 해야 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거기에, 어떤 아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그 어떤 돈인데 막 해서 이제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복구할 방법도 지금 없어서 돈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집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써야 되는데, 아내는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이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 날리고 부채가 너무 많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잘못은 나중 문제예요. 일단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적반하장으로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내한테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때 나 한번 도와준 적 있냐고, 이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 줘봐야 어차피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이제 막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딱 던지고 나니까 맞아, 내가 실패했던 원인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내가 나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 하고, 처음에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말하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 미친나, 네가 투자했지 왜 나한테 왜 탓을 하냐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때 나한테 뭐 도와준 게 뭐냐, 아니 그거 필요도 없다고 해놓은 때는 언젠데, 자기 확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되면서 엄청 크게 싸우죠. 왜? 아내와 남편이 완전 경제가 이 관련되는 게, 극에서 남편은 더 자기 확신을, 아내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남편은 그렇게 되고,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싸우죠. 아마 아이들이 싸우는 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 집에 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어차피 도움도 못 받을 거. 그러니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나가도 별 볼 일 없어요. 어차피 큰 빚을 졌다 그러면, 더 큰 빚을 지려 그러면 이건 범죄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냥 화가 나서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집을 나갔어요. 거기에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남편은 자기 스트레스 감당이 못되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일단 나가고 보자, 스트레스 벗어나려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아이들이 다 알게 됐네. 아이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남편은 집 나가서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지고, 그리고 집을 나갔고, 도대체 나 혼자 원래는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이를 데리고서 그럭저럭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런 자기 애는 놔두고, 그러니까 자기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전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의 소생에 관련된, 이제 자기 애는 놔두고 가면 나보고 어쩌가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자,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니까 일단 가장 우선은 내 아이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지금 5년 동안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5년차 부부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아이에 관련되는 게 5년 동안은 내가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자라왔지만, 내 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성애가 발생하고,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이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그게 한마디로 소생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 트라우마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하려고 들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남편의 딸, 남편이 소생인 딸이 이제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을 보게 되면 또 남편 생각나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거는 뭐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남편의 소생인 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예요. 아직은 내가 재혼을 해서 5년 됐지만 그래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함께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내 아이와 그 다음에 지금 남편의 아이까지도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가면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뭐 남편의 소생이다, 내 소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두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세요. 걱정하지 마. 그냥 아빠가 일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가 이렇게 돼서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아이들을 안심을 시켜주셔야 돼.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남편은 엄청나게 큰 걸 잃었어요. 잃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가만히 두세요. 어차피 스트레스 줘봐야 돈 주지 않을 거면은 무조건 다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돈 주면 어차피 밑바인 독에 물 붓기에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내 재산에 관련되는 일단 내가 가는 내 아이들 둘이에요. 지금 내 아이들 둘을 보호하고 양육을 건강하게 양육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내 주변을 일단은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관련되는 사안에서 지금 비록 적반하장을 하면서 탓을 하면서 집을 나가긴 했지만 이혼하자면서 나가긴 했지만 뭐 어떻게 지금 본인도 막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를 딱 정리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집에 들어온다 뭐한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일이 또 계속 왜? 내 돈을 가져가려고 들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 라고 하면서 내가 일단 내 생각을 빨리 정립을 해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화를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제일 우선으로 가져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아이 둘이에요. 나한테는 아이가 둘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안심시켜서 건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기본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남편과의 관계상 지금 남편이 너무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큼이 지금 현재 부채가 졌어요. 내가 1만큼 도와준다 그래서 그 100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도와준다라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딱 1달러 해놓고 내 아이 둘을 내가 지키면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요 정도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즉 남편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크는 데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자꾸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심리치료 쪽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상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세하게 무엇을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고 그러다 보면은 남편에 관련되는 부분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 둘은 내가 보호를 하고 양육을 하면서 일단 나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심리가 많이 안정됩니다. 그 정도면은 그래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두고 내가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일단은 좀 약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막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생각이 들면 즉시 치료 관련되는 치료 상담을 신청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재혼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상세하게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일단은 먼저 안정적으로 먼저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재혼을 했으니까 과연 재혼 심리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 딱 발생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소생, 나의 소생 이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뭔 얘기냐면 5년을 재혼하고 살아갔지만 이혼 심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 심리를 가지고서 재혼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혼 심리가 아니거든요. 재혼 심리로 가게 되면 그 아이도 내 딸이에요. 재혼 심리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분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쩌면 이혼 심리에서 재혼 심리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재혼할 때 재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해서 재혼 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은 둘째 치더라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혼 상담이 아닌 재혼 상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혼 끝내라 이게 아니라 재혼 상담에 관련되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재혼 심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준비를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상담 답변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냥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일단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즉 힘들어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지금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 해놓고 추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 요청을 하는데 이메일로 올 때도 이메일 상담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메일 상담 신청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 신청서도 있고 성상담 신청서도 있지만 외도 상담 신청서뿐만 아니라 이혼 상담 신청서, 재혼 상담 신청서가 다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거기도 써 있어요.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더 세부적으로 가게 됩니다라고 제가 써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요약 정리한 것처럼 정말 간단하게 해서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나이가 몇인지 뭐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상담하는 것처럼 뭐를 하냐면 드래프트하기가 밖에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왜? 세부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안정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끝. 이게 전부예요. 좀 세부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성한 상담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구구절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정적인 건 다 빠져 있고 그냥 사연, 싸웠던 얘기들, 싸우면서 했던 얘기들만 써놔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A4 예를 들어서 한 3장 분량이다 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장 이상이 뭐가 되냐면 싸우면서 주고받았던 말들만 써요. 그거 하나도 의미 없거든요. 매우 크게 싸웠다가 중요한 거지 싸우면서 주고받았던 말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상담 신청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거, 자세하다는 얘기 뭐냐, 싸우기도 했고 그런데 막 그럴 때 폭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관련되는 요런 내용들이 중요한 건데 싸운 얘기만 해요. 싸운 얘기. 네가 나한테 이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내고 뭐하고 막 이래서 집 나갔다가 또 몇 시간 있다 다시 들어와서 또 싸우고, 이 구구절절 자기의 인생사를 그냥 구구절절 싸움 스토리를, 그건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답변 안 보내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뭘 어쩌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낼 때 그냥 드래프트하게 보내버리면, 드래프트 즉 포괄적으로 보내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포괄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관련되는 내용 항목별로 딱딱 일목요연하게 보내주시게 되면 자세하게 답변을, 여러분들은 한 줄일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가지고서 유추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됐겠구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채팅창으로 진행되는 거는 약간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이라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극명하게 나와요.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해놓고 세부적으로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예를 들어 집을 나갔다. 그러면 남편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뭘 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몇 가지는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세분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걸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로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는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물어본 거, 그 다음에 내일 또 요거 물어봐야지. 내일 물어보는 거, 그런데 내일은 내일 포괄적이에요. 오늘 물어본 거 오늘 포괄적인 거고, 내일 물어본 건 내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상담을 하면서 10번, 20번 하면 100번을 물어봐도 포괄적인 얘기밖에 안 나가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메일 상담 신청서에 좀 세부적으로 쭉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게 딱 한 번에 아주 세부적인 게 나갑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시간이 또 잘 갑니다. 아주 그냥 시간이 너무너무. 저는 막 라이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라이브 애도 상담을 지금 한 210회차 넘어가 있고 210회차가 넘어가 있고 지금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아직 10회차가 안 됐지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더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이 어느 정도 딱 마무리된 것 같으면 근데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메일 상담으로 왔던 걸 요약 정리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건 하나에서 2개 정도만 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 2개 정도는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서 또 진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들,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상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요 정도로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 오후 1시에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또 하니까 그때 궁금한 내용 정리를 좀 하셨다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요약 정리를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